오늘은 아빠의 폐절제 수술 날입니다. 오전 10시 수술 예정으로 엄마와 함께 오전 9시 반 정도 병원에 도착을 했고, 바로 병원 수술장 보호자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나름 오전으로 잡혀 아빠의 수술이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술장 보호자 대기실에 도착하고 보니 다른 보호자분들도 먼저 오셔서 그 몇몇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처럼 막 도착한 분들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먼저 오신 분들은 이미 수술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를 보며 대기 중이셨습니다. 엄마와 저도 동참하듯 비어있는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요. 오전 9시 50분 정도 되니 수술 준비 중 표시 아래 아빠의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나니 정말 수술하시는 거구나 실감이 나는 상황이라 살짝 긴장도 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를 쳐다보며 약 1시간 정도 지난 오전 10시 50분경 수술 준비 중 표시 아래 아빠의 이름이 지워졌고 수술 중 표시 아래로 아빠의 이름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모니터만 쳐다본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던 걸까요? 주변 보호자분들의 기다리는 시간은 회복 중 병동 이동으로 옮겨가며 자연스레 흘러갔고 하나둘 속속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안에 엄마와 저의 시간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수술인지 그리고 수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술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되니 모두 떠나고 대기실엔 엄마와 저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대화도 좀 하고 모니터 한번 보고 휴대폰도 좀 하다가 모니터 한번 보고 그리고 멍하니 있다가 모니터 한번 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지워질 것 같지 않았던 수술 중 표시 아래 아빠의 이름이 지워졌고 중환자실 이동 표시 아래 아빠의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수술이 끝났구나. 수술 중간에 보호자를 찾지 않았으니 이 수술은 괜찮았나 보다. 단순히 생각하며 안도하고 있던 그 시간이 오후 2시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바로 이동해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병원 측의 안내를 사전에 이미 들었던 터라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 분들께 아빠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잘 이동해 왔는지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될 듯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던 그때 수술하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를 다급히 부르시며 다시 수술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다시 수술을 하러 들어가야 하는 거냐 여쭤보니 출혈이 발생해서 이대로 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얼른 들어가서 출혈 부위 확인하고 지혈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다급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수술장에 빨리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더 여쭤보진 않았고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두 번째 수술에 대한 동의서에 바로 사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술 동의서에 두 번째 사인을 한 장소는 중환자실이나 수술장을 들어가는 메인 문을 열고 나오는 복도였고요.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입구, 한쪽은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아빠가 수술장으로 향할 때 그 복도를 지나가게 되니 그때 얼굴을 보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따라 잠시 기다렸고 순식간에 이동 침대를 통해 아빠가 수술장으로 지나갔습니다. 의식은 있어 보였으나 짧고 반복되는 비명을 지르며 지나가시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인지라 순간 심장이 먹먹하더라고요. 수술 통증이 엄청나겠구나 싶었는데 다시 그 통증을 반복하러 수술장으로 가시는 상황이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수술장으로 들어가는 아빠를 뒤로하고 엄마와 저는 다시 보호자 대기실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 중에 아빠의 이름이 생겼고 오전의 시간들이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더 흘러 오후 3시 수술 중으로 변경되었고 그때부터는 엄마와의 대화나 휴대폰은 할 생각도 못했고 수술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만 쳐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 의사 선생님께서 부르셨고 특정 부위 출혈 없으며 미세 출혈 있어 보이는 곳에 혹시 몰라 지혈제를 붙여놨으니 일단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의 안도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불러 또 출혈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 전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시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출혈과 감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번뜩 생각이 났고, 그중 출혈이 발생한 거라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다 보니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뭘 여쭤봐야 하는지 또 뭘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얼어만 있었고, 엄마가 대체 왜 그런 거냐, 이런 경우가 있었냐, 그럴 땐 대처를 어떻게 했냐 등등 제가 했어야 할 질문들을 대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적이 거의 없다며 폐 한쪽을 절제했을 때 출혈 발생한 적은 있으나 부분 절제 시에 이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께서도 처음이시라며 전혀 모르겠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니 저흰 더 당황스럽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장을 한 번 더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는데 그 상황에선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다시 세 번째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장으로 이동하셨고요. 수술 준비 후 오후 5시 5분 수술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를 보니 수술 중 표시 아래 아빠의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이 엄마는 오빠한테 전화 연락을 하여 현재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설명을 들은 오빠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병원으로 달려와 같이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길 바랬고, 오후 6시 20분이 되자 중환자실 이동 표시에 아빠의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잠시 뒤 의사 선생님께서 불러서 가보았고, 첫 마디가 출혈 잡혔다고, 꽂아두었던 호스 때문에 출혈이 뚝뚝 발생했던 거라며 이제 출혈에 대해선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내부 혈관에서 발생한 출혈이 아니었다는 건데 3번의 수술까지 했다는 것에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듣고 싶던 한마디를 오전 9시 반부터 갔으니 9시간 지나서 듣고는 집에 돌아오긴 했습니다. 현재는 일반 병실로 이동하여 처치받고 계시고 수술 후 일주일 정도까지는 죽만 드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밥을 드시는 수준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빠가 수술을 받은 병원은 보호자 포함 면회 자체도 불가능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병원인데요. 예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병원이어서 더 강한 제한을 두는진 몰라도 정말 공식적인 면회 자체가 안 되는 곳입니다. 하여 엄마와 아빠는 전화로 안부를 물어가며 지내고 계시고 수술 부위는 잘 아물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수술 당시 드러낸 폐와 림프절의 최종 병기 확인 결과가 나오면 추후의 치료 방향에 대해 잡아가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당일 보호자였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대기하러 가시기 전 꼭 500ml 페트 물 한두 병 챙겨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보호자의 기력이 다 빠집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어지럽게까지 합니다. 보호자에게 물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수술 후 출혈 발생의 원인은 의료진이 찾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출혈이 대량 발생이 아닌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신다면 연결된 호스 등의 문제는 아닌지 한번 의견을 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저희는 의료진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수술장 보호자 대기실에 시간 되시는 가족분들은 모두 함께 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수술 한 번이고 몇 시간 걸리는 정도라 엄마와 둘이 다녀오기로 하고 갔지만 이번 3번이나 하는 수술을 계기로 수술이라는 게 변수도 있기 마련이라 어떤 상황을 마주할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족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두 함께 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대기실에 대기할 때 사실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상황일지라도 한 명보단 두 명이, 두 명보단 세 명이 훨씬 의지가 되고 심적으로 낫더라고요. 저희는 수술이 잘 된 것에 대해선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